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영상, 앞판, 뒷판, 그리고 옆판, 밑판을 각각 따로이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직각으로 꺾이게끔 만드는 이 영상을 정말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궁금해 하신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정말 활용하기, 여기저기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좋아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방식의 조금 다른 버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하고 나서 그거는 어떻게 하지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도안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앞뒤판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옆판 그리고 밑판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높이 밑변은 다 똑같이 해놨고요. 220에 130, 그리고 이거는 폭을 60짜리로 준비했죠. 높이는 지금 130일 거고요. 이 밑판 같은 경우는 폭이 60, 그 다음 이거죠. 이렇게 뭐 깊이라고 할 수가 있죠. 60, 그 다음에 폭은 이것과 똑같이 220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앞판 쪽에서 저는 이거를 직각으로 좀 꺾이는 느낌보다는 조금 곡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줄까 해요. 좀 자유곡선이죠. 반지름이 같은 이런 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이 디바이더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제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을 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선은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그냥 이어서 하면 되죠. 이 선은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가운데죠. 이것과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해놨으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조금 더 곡선을 스케치를 해볼게요. 제가 네,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처럼 해서 이 곡선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자유곡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라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서 내가 앞면에서 내고 싶은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는데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잡을 거냐면 지금 이것도 앞판, 옆판, 밑판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점 이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점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점이 아닙니다. 이 점이죠, 이 점. 지금 여기. 이 끝과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선을 제가 가이드로 그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려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놨는데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꺾여서 들어가는 이 폭을 얼추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약간 접혀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곡선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 접히는 정도를 조금 적게 하려면 이 라운드 값을 조금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히는 라인이 지금 11mm거든요. 11mm. 제가 적어 둘게요. 그러면 밑판부터 여기에 맞추어서 만들 건데 여기도 11mm가 이렇게 접히게끔 혹은 약간 가이드로 보이게끔 11mm를 그어 놓습니다. 이 반대편도 그냥 참고 삼아서 그려 놓을게요. 이 밑판이고 이게 몸통판인데 몸통판하고 밑판을 이렇게 덧대어서 곡선 라인을 똑같이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 끝은 똑같죠? 양쪽 끝은 똑같고 이 곡선 라인을 여기서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이 곡선은 요 느낌대로인데 여기서도 이 수직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수직 라인에서 이만큼 얼추 한 3mm 정도, 뭐 저희가 보통 바느질하는 정도, 그 정도 라인을 들어오게끔 가이드선을 하나 더 그려놔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대각으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자를 거냐면 당연히 이 곡선은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대각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리고 요 라인은 이렇게, 여기는 곡선 라인대로 자르겠죠. 잘라내고 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11mm를 우선 그려놓고, 다 동일하게 할 거예요. 완전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아래쪽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을 맞춘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각 같은 경우는 딱 45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우선 눈짐작으로 대충 45도 했는데 이 각과 같은 각도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접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안쪽, 요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대로 접혀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앞판이나 뒷판 그렇게 되고 옆판과 밑판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각을 조금 눈대중으로 만들어서 조금 아쉬운데 조금씩 더 쳐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아물어지게끔 할 거고요. 정말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가죽을 자르면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혀서 여기는 바깥 바느질이 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저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죽을 이거를 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샘플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것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거 연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바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죽으로 하는 것을 샘플링을 한번 해볼 테니 그거를 참고하실 분은 쭉 이제 시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다 해봤고요. 저는 뭐 크리저가 있어서 크리저 열선까지 그어봤습니다. 앞판, 뭐 혹은 앞판 또는 뒷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밑판, 옆판인데 제가 이쪽 끝은 따로 작업은 안 했고요. 이쪽 모서리만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밑판과 옆판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바느질은 어디가 될 거냐면 딱 이 부위가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파고 들어간 부분, 여기. 그래서 이 둘을 바느질을 해주는 거죠. 본딩해서 뚫은 다음에. 자,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린넨실을 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마감 처리, 엣지코트를 먼저 칠하셔서 마감하실 분들은 이만큼을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하는 거고요. 이쪽만, 지금 바느질한 이 라인 부분만 마감 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 마감하는 거나 양쪽을 이렇게 사서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 새드 스티치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거가 이렇게 꼬아서 양쪽을 사서 내는 바느질인데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 마감하는 것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되면 뭔가 형태가 잡히기 때문에 내가 내려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도 구멍을 뚫어 놓고 구멍끼리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이 조금 더 예쁘게 가지런히 나와야 되는 쪽이잖아요. 이쪽에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아직 뚫지 않은 이쪽을 붙여 놓고 한 번 더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얘기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다 뚫어 놓고 여기도 구멍 위치 개수 맞추어서 뚫어 놓은 다음에 구멍끼리 바느질하는
그 방법을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지금 이쪽 앞판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본딩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붙을 위치에 본딩은 해놨는데 구멍은 뚫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가장자리를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한쪽 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 곡선 라인 조금 맞춰 놓은 거는 나중에 하시고 반대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반대편. 자, 여기는 본딩을 조금 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붙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지금 벌써 모양새가 나오죠. 그러면 이 곡선 라인 내가 잘라 놓은 대로 맞추어서 붙이면서 이 틈 사이가 이렇게 딱 맞추어서 여기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로 원래 있던 구멍 그대로 해서 뚫으실 때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잖아요. 뭔가 살짝 걸쳐서 뚫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미 뚫어 놓은 구멍대로 편하게 뚫을 수 있는 쪽, 이만큼은 좀 평평하게 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이걸 젖혀서 이렇게 뚫어 놓고, 이 부분은 뚫기 어려우면은 이 한 날짜리 송곳, 이 한 날짜리 송곳으로 뚫어서 마저 다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멍을 마저 다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뚫었고요. 바느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앞판이라고 하면 뒷판도 똑같이 이렇게 펴서 만들게 되면은 그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곡선이 조금 크거나 그런 경우들에 조금 많이 쓰는 경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라운드 값이 많은 데서는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작게 쓰는 편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간단한 내용만 해서 전달해 드린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디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앞판, 뒷판 혹은 이 옆판과의 이제 PR 두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꺾이는 부분이 이 옆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판과 밑판은 이 가장자리, 바느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PR이 되는 게 좋긴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이 이만큼 폭이 꽤나 길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3mm만큼을 하고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한 5mm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바느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수직으로 3mm만큼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한 2mm, 뭐 조금 더 줄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네, 정말 작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수직 길이로 3mm나 2mm만큼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 길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각선이 이렇게 꺾여서 바느질 되는 그 라인만큼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도안을 수정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챙겨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디테일을 챙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방식을 많이 쓰는, 그걸 가지고 디자인해서 나온 가방이 셀린느의 클래식 박스라고 하는, 지금은 단종된 그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에르메스의 콘스탄스라고 하는 그 가방도 이 밑판이 약간 이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디테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를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조금 디테일을 이제 바꿔서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완성도 있는 그런 느낌을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도안은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꼭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걸 참고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에 맞추어서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